경제데이트 56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김광수입니다. 예, 프루트입니다. 네, 1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곡절이 있었던 배경으로 북한의 이제 이야기하고 뭐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간의 어떤 어떻게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또 다른 요인으로 이제 아까 중국 사실 트럼프가 발언을 했었죠. 네. 두 번 만난 이후에 북한에서 뭔가 네.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국 요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이미 이제 이건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중국 변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첨언을 하고 넘어가죠. 앞으로 계속 이제 중국과의 관계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왜 이렇게 이제 실무회담에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 다음에 대련에서 그 후에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그 시진핑 위원장을 주석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태도가 변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네. 없죠. 문재인 정부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정보를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럼프 정부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입장이나 태도도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둬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 통상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군사적인 압박도 노골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그렇죠. 있죠. 항모 자유 뭐 항행 작전. 자유 항행 뭐 오늘인가 또 예, 했었죠. 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런 통상 압박이나 어떤 군사적인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대응하기 힘들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의 국내 중국 내 정치적 기반이나 입지가 흔들려요. 네. 그렇죠. 흔들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그 먼저 그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이렇게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겠죠. 네.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압박을 가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이제 북한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 대한 압박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너네들이 왜 역할을 안 해 하고 압박을 가하는 두 가지 압박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중흥통신이라는 그 ZTE라는 네. 회사가 있죠. 예. 이 회사가 지금 제재를 받았어요. 네. 미국으로부터. 음. 예. 이 제재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이란 문제. 예, 이란하고 북한에 대해서 네. 이렇게 북한에다가 물건을 팔아 제꼈다 이거예요.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기술 특허나 부품들을 이렇게 못 쓰게 딱 차단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지금 처해 있죠. ZTE라는 회사 국영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겉으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하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성의가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통상 압박이기도 해요. 중국 자체에 대한 그렇죠. 통상 압박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중국 본체에 대한 통상 압박은 처음에 올 연초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수입 관세 때리겠다. 야, 너 2천억 달러까지 줄여. 저거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중국 본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압박하는 형식이나 강도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그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라는 선까지 압박을 가하면 네.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예. 해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네.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강하게 네. 반발을 한 거였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협상을 통해서 그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여지가 있게끔 압박을 가하면 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비북한의 어떤 핵기라든 미사일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 제재나 통제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 자체가 지금 자신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가하는 압력이 어느 일정 수준의 선을 넘어가 가지고 너 이제 2천억 달러 2020년까지 확실하게 줄여. 안 그러면은 우리 제재 가할 거야라고 하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볼까요? 그래? 반발. 이래주나 저래주나. 그래. 이판사판이야. 이렇게 나와요. 반발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를 살리려고 해요. 네. 그렇죠. 북한 카드를 살리려고 해요. 제재를 동참하지 않고. 유엔 제재 그 경제 제재를 이렇게 무력화 시켜 버려요. 네. 북한을 그냥 중국 쪽에다가 묶어놔 버리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묘하게. 얽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중국에 대한 압박하는 이렇게 가하는 이 모습이 이런 그 미묘한 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의 통상 그 협상하는 그런 걸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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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상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이런 그 관계를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정부 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협상 결과가 그런. 예, 어떤 나왔다는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 밀당하는 모습이 네. 모습이 네. 그러니까 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통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밀당하는 모습들이 이 북한 문제를 상당히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근데 미국을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막 개인에 대해서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 개인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너무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어떻게 그 미소 냉전 시대를 이렇게 넘어서 슈퍼 강대국이 되고 그 이제 그 100년 가까이 어떤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죠.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가. 이게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뭐 인터넷이나 뭐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이상한 뭐 글이나 뭐 이렇게 음모론이나 막 그 미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소리로 이렇게 미국을 보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으로 미국을 보면 망가져요. 네. 미국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올마이티한 이게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실수도 하고 그렇죠.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파워의 진짜 모습들을 상당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유학파들은 제대로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정말로 미국의 그 천재들 미국 대학의 세계 천재들이 다 집합 장소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국에서 잘난 체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까부다가 미국 가가지고 천재들 그냥 여기 봐도 천재 저기 봐도 온통 주위에 천재니까 감히 그냥 이렇게 그럼 완전히 신봉자가 돼서 돌아오는. 왜그 무서움을 아니까 친미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와서 혀구부라진 소리 하고 하잖아. 미국 갔다 오면 먼저. 뭐 의시대 나 미국 갔다 온 네, 사람이야. 미국 먼저. 막 이야기하고 네. 네,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일본 유학 갔다 사회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 저는 뭐 친일파도 아니고 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말로 한 적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게 그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의 그 특히 문재인 정부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들 대부분이 사실 그 386 운동권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향된 시각이 좀 약간 있을 뭐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동안의 그 이제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게 트럼프 정부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북한 편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정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도 하고 볼턴하고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하고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뒤통수를 때렸죠. 네. 그렇죠. 예, 뒤통수를 때려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지옥에 떨어진 상황이죠. 떨어졌죠. 국내적으로도 그 수구 세력들이나 정말 그게 유튜브로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가요? 뭐 가짜 뉴스의 선을 넘어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사 처리를 하거나 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그 만약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져 버리면 문재인 정부 완전히 거의 그냥 골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 사실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안철수보다도 더 운이 좋은 것 같아. 운 끝판왕인 것 같아. 소장님께서 저기 그 사주 뭐 이런 거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올해 사주를 봤는데 운이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이렇게 쭉 봐보면 네. 진짜 운이 끝내주게 안철수 이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 같아. 거의 뭐 끝판왕의 운세하는. 아니 그 바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전화가 만나자라는 네. 그 네. 연락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렇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운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돌파구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네. 이제 연락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쪼았겠지만 이 새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하고 이렇게 쪼아댔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외부에도 알릴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럼 우리 정상회담 연기할 거야 취소할 거야라고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래 북한에서 하는 대사인데 미국에서 그런 대사를 할 줄이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 미국은 준비가 안 되면 하질 않아요. 네. 확실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실무자들로부터 이렇게 의견들을 쭉쭉 쌓고 이제 협상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회담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네.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위원장 동지나 주석 동지가 가서 다이다 뜨면. 이게 그렇죠. 정상끼리 딱 가서 좋습니다. 우리 통 크게 이렇게 합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움직이는 체제예요. 네. 뭔가 밑에 그 실무자들이 뭔가 막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동지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런 아닌 체제가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위에서 딱 이렇게 위원장 동지가 가서 단판을 딱 뜨고 그래서 좋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올해 안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걸 이제 맞춰서 행동을 보여야 돼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북한에 있었던 시스템적인 행태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거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한테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북한의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저쪽은 어떤 그 실무자들 선에서 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단판을 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안을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먼저 다오. 그래서 북한 쪽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 좋습니다. 내가 통 크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게 역할이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북한 정권하고 한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행태나 언행을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말하는 외교적인 수사나 행동들이나 뭐 회담장에 안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도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북한의 시스템이나 그런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번에 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급히 만나자 해가지고 네. 판문점에 또 만났잖아요. 바로 만나서. 예,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정상회담 한다라고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천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둘이 만나서 특별하게 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포옹 한번 진하게 전에 한 전에 네. 했던 거 빨리 한다. 네. 하고 그냥 우리 확실하게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한다. 보여준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 정부한테 메시지를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바로 이제 동시에. 바로 그걸 받았는데 네. 이 받은 형태가 북한의 시스템을 조금 이제 이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판문점에서 지금 실무회담이 접촉이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실무회담 누가 왔나요? 최성이라는 성김. 예, 필리핀 이제 대사. 대사하고 그다음에 그 미 국무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가 왔어요. 네. 이렇게 동아시아 차관보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만약에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한국계. 폼페이오 라인이에요. 폼페이오 라인. 국무부 산하의 국무부. 국무 소속이에요. 네. 국무부 산하예요. 음. 근데 국무부 산하인데 다 누굽니까? 김성 이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던 사람이고 주한 대사도 했었고. 예, 주한 대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동아시아 그 아태 차관보는 동아시아 담당이니까 네. 동아시아 이해하고 사정에서 있겠죠. 이해하고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실무회담에. 네. 그 사람들을. 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대북 접촉 창구로 여전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창구고 기존의 문제를 파악하고 예,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북한의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고위급 실무자들을 지금 실무회담 협상 테이블로 네,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99%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청사학생이 또 실무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바뀐 것도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꾼 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부담스럽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한테 싱가포르 장소에서 회담하는 것도 사실 이런 안보 이렇게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북한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해줘도. 그렇죠. 이제 바로 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전달해서 들어가겠죠. 뭐. 근데 근데 이미 지금 이제 판문점에 와서 하고 있죠 이미. 네. 하고 근데 있죠.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명확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곡절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그 곡절이 일어난 원인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그다음에 대응이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겠죠. 이제 되풀이되지 않겠는데요. 모르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곡절은 있어요. 예, 음.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 핵 합의를 이제 2015년에 했어요. 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1년 그 완전 그 핵 폐기를 이렇게 검증하는 데까지 폐기하고 검증 확인 사살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네. 1년. 그래서 이제 2016년 1월 달에 경제 제재를 풀었어요. 네. 핵 합의를 하고 풀었어요. 근데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경제 강국 건설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면 이제 그 이제 핵폐기 검증을 하게 돼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에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핵폐기라든지 검증을 하자라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언제까지 하자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검증 이제 실제 이제 검증에 들어가면 또 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검증하고 하는 현장에서 또 과잉 충성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검증을 방해하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생겨날 수도 있고. 이건 군사 시설이 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쪽에 내부적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파워 이른바 이제 싸움에서 이렇게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그 이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안 믿고 있거든요. 계속 의심하겠죠. 예, 지금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더라도 검증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제 문제 제기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의 변화, 아,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검의 이제 청문 그 뭡니까? 특검의 이제 그 청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 예, 아니 이제 직접 그 뮬러 그 특검이 와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거예요. 그 일정 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 곡절이 앞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문재인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근데 이제 잠깐 중간에 한 가지 궁금한 네. 게요. 소장님 그 트럼프가 취소했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생각대로 주르륵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이가 너무 네, 놀래가지고 아무 좀- 생각도 안 네. 났거든요 사실. 이 또라이 아니야? 막 이 생각도 아니, 또.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판을 그려보라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내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런 상황, 이런 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확실히 이게 다르군요. 그냥 딱 취소했을 때 너무 딱 놀래가지고 그- 진짜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딱 그 생각 딱 들으니까 이게 먼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잖아요. 경협주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곡소리도 많이 나겠구나 이 생각 딱 나고 이 트럼프 이거 미쳤나 이런 단순한 생각만 들고 저는 이제 그때 그 뉴스 이후에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봤다라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두 번이나 만났던 사람이고 그거를 김정은을 끌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데 갑자기 확 바뀐 게 네, 어쨌든 그게 그 충격적이었어요. 폼페이오라는 사람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자기 보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취소를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두 번이나 갔다 와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를 시켜놨는데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나는 낮게 봤다라고 한 것은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약화되는 걸 우려해서 그렇죠. 자기 보신을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래도 상원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자리여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다지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게 그냥 네, 수사.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열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럼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소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준비가 다 돼서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결정적으로 또 비핵화와 관련된 그 핵심이 조율이 안 된 상황까지 가서 그 회담 날짜가 딱 다가오면 회담이 또 안 돼 실패로 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열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율이 잘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 네. 조율이 잘 안 되면은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율을 하는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핵심일까요? 비핵화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 나온 게 뭐예요? 그 관련해서 지금 틀어진 것도 뭐예요? 뭐 리비아식이냐 뭐. 그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던 일부에선가 네. 트럼프식 모델이 뭐냐 이거예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다. 네. 네. 예, 북한식 모델로 접근한다는 거 말하면 트럼프식 모델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됐을 때 그 뭐 CVID 네. 예. 예. 완전한 비핵화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음.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가 음. 직접 한 그 이제 말을 보면 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담의 조건이 있고 우리는 이 조건을 받아낼 것이다. 만약 이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면 회담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에다가 어떤 조건을 내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조건이 그러니까 그 완전한 비핵화하고 네. 트럼프식의 접근법하고가 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단계적인 이제 비핵화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포괄적이지만 단계적인.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그 완전한 비핵화하고 트럼프식의 접근법하고의 차이가 있냐 없냐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이제 문제고 네. 이걸 알아야 되고 네. 문재인 정부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도 당연히 그럼 트럼프식 접근법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조건들이 같겠죠. 네. 만약에 북한에 갔다라면 문재인 정부도 그 정보를 입수를 한 상태일 수도 있죠. 트럼프식 접근법이 뭔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식 접근법은 거의 완전한 비핵화로 보여져요. 그렇겠죠. 완전한 비핵화인데 트럼프식 접근법은 뭐냐 하면은 리비아의 경우와는 달리 확실하게 김정은 체제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다른 장치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리비아식 모델은 뭐였냐면 이제 카다피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체제가 넘어졌잖아요. 물론 네. 그게 뭐 이렇게 체제가 넘어진 원인이 그 비핵화를 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아랍의 민주화 운동 때문에 넘어간 건지 그건 이제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음모설도 많고. 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김정은 이제 그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쩔 수밖에 없죠. 예, 비핵화 때문에 이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본다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절대적으로 이제 그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이되 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 경제 협력도 확실하게 해주겠다.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번영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식 모델인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만 좀 약간 바꾼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은 단계적인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동의하되, 예, 이제 뭐냐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일괄 타결, 일괄적인, 예, 한꺼번에 그냥 딱 비핵화를 하는 그런 네. 형태로. 근데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일정 부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추가적인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한 걸음 더 추진하면은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의 지금 그 걱정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불확실 요인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냐면
미국이 정말로 말로만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 핵협정 파기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여전히 조금 이렇게 나는 분명하게 비핵화 의지가 있지만 과연 정말로 미국이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니까 참. 그러면 이제 이걸 조율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보증을 서야 되겠네 누군가. 보증. 근데 누가 보증을 어떻게 써요? 미국이 안 한다라고 하면 그만이죠. 안사. 니네 무기 안사. 유럽이 보증한 이란도 좀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말로만 그냥 막 운전자 역할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조건과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특히 문정인 씨 같은 사람의 발언을 보면 그 한반도 미군 철수 단계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런 정도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미군 철수라든지 예를 들면 사드 철수라든지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 또 이제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문정인 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뉘앙스가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정인 씨는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필요성이 있겠느냐 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선한 발언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것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제 그 타결을 보기 위해서 물밑에서 조율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안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재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사실 그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조율하는 거는 북한하고 미국 당사자들이 할 몫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겠죠. 서로 간의 네. 주장은 뻔히 알고 있겠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합의는 북미 간의 당사자 간의 네. 합의를 하는 거고 네. 다만 중재자라고 하면 네. 양측에 대해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뭔가 길이나 네. 네.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재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회담장 내가 파악을 북미 정상회담하는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 미국 편 들거나 북한 편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서로 좋을 수 있게. 나는 또 거기서 쑥 빠져가지고 둘이 알아서 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재가 아니고 그렇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입장 차이를 서로가 이렇게 뭔가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양쪽에다가 절충안들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죠. 결정 사항이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북한 쪽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자꾸 배려를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불신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고 경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라든지 해주겠다.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북한은 단계적으로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이렇게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 명백히 다르죠 지금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합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합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일괄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처리를 폐기를 해야 된다. 단계적인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그 일괄적이라는 말의 개념이 의미가 뭐죠?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 그 시점을 명확하게 딱 1년이라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딱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네. 있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 북한의 그 핵 시설을 다 파괴하고 핵무기 반출하고 그 참여했던 인력들을 다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네. 일괄적이라는 것은 이제 핵 폐기를 하는 비핵화에까지 그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핵과 관련된 그 핵무기와나 미사일과 관련된 그 모든 그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폐기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단계적이라는 말을 주장해요. 단계적이라는 건 뭡니까? 한 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핵무기를 반출하면 뭐 제재 하나 풀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만약에 절충을 한다면 어떻게 절충을 할까요? 6개월 안 내지 1년 안에 다 하겠다? 그게 절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단계적 폐기가 아니라 완전한 폐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핵 시설만 폭파하고 뭐 이제 뭐 연구 시설은 놔두고 뭐 또 무슨 이제 기존에 제조한 핵무기는 또 이렇게 놔두고 실험 장비는 놔두고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완전한 핵폐라고 하면은 모조리 다 폐기를 하는 거, 동시에 폐기를 하는 걸로 이제 한다 이거예요. 네. 동시에 폐기를 하는데 이게 일괄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지 1년 안에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네. 이라는 경우를 봤을 때 1년 정도니까 예. 이걸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한다라든지 2년 안에 완전한 핵 폐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일 뿐이에요. 네. 이걸 네. 이 6개월을 일괄적으로 보느냐 1년을 일괄적으로 보느냐 2년을 일괄적으로 보느냐 해석의 차이예요. 네.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타협할 수 있는 뭔가 절충안들을 제시를 해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보라라고 하는 게 진짜 네. 중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을 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자꾸 준다 이거예요. 단계적 좀 폐기론을 주장하니 네. 트럼프 정부가 좀 양보하는 게 어떻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도 좀 이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들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의 문제는 핵으로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그랬죠. 네. 핵폐기 먼저. 네. 그러니까 그 핵이 일단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저절로 시간 반드시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만 해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정말 큰 이슈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현재 구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적인 무드가 계속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유념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6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아카데미를 하고서 좀 느낀 게 정치는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없었고 단 미안한 감을 갖고 있던 거는 우리 세대 때가 제가 이제 7호학번 세대니까는요. 이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양극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창의를 했던 사람, 저 같은 사람. 또 한 그룹은 운동권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제가 한없는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하다 보니 걔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얘네들이 스스로 돈을 못 벌어봤어요. 보니까는. 그래갖고 외치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어떤 회사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라 뭐 이런 시책이 막 내려와요. 민원을 발생시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더 부작용이 따르는데 아 이놈들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개판 간다가 글을 올리다가 이제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봤는데 저도 시장경제주의자인데 김광수 이 연구소에서 만든 어떤 경제를 보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몸으로 겪은 이 분석 기법 이런 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